그래서 그런 브랜드의 파워가 막강하다라는 점이 결국에는 이런 완성차들에게 선두권 주자로 나섰지만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고 있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단적으로 처음에 선두권으로 테슬라가 나섰을 때는 그다음에 자동차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요. 네. 자동차는 뭐 이게 보조금 때문에 작년에 그냥 눌리기 시작했다가 근데 연초에 지금 새해 첫 장에서 보면 2차 전지랑 자동차가 함께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리스 차량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좀 보조금 주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맞아요. 기대가 있기도 하고 참 어렵게도 자동차도 좀 2차 전지에 비하면 조금 애매합니다. 네, 그죠? 많이 애매해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지금 우리가 굉장히 잘했어요. 네. 북미에서 작년 6월이었죠. 그때 이제 기사가 나와서 굉장히 현대차, 기아차 맞아요. 대단하다.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와 니네 잘하고 있다. 맞아요. 그리고 다른 매체에서도 현기차 주목해야 된다. 이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때 그랬던 이유가 북미에서 전기차의 점유율을 9%까지 끌어올리면서 2위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그때도 아직은 독보적이었죠. 왜냐면 근데 그때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는 전기차로 뛰어든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물론 뛰어들긴 했지만 생산이 안 되고 있었고요. 테슬라가 독보적, 그리고 그 밑으로 현기차가 있었고 또 GM 같은 곳들이 이제 생산 전환을 했는데 생산이 초기에 잘 안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율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고 배터리 공급단에 문제가 있었다 보니까 생산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상당히 좁아져 있죠. 그렇게 되면. 다른 또 기존의 내연기관차 공룡인 포드,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이런 쪽들은 아직 전환이 안 된 상태였어요. 신모델을 못 내놨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선택지가 좁아져 있는데 전기차는 갖고 싶어.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차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입니다. 그냥 그렇죠. 사고 싶은 분들은 사요. 가성비도 좋잖아요. 네, 현대차가. 맞아요. 네. 그리고 유가가 또 한번 굉장히 네. 지금은 또 평년 대비했을 때 거의 이제 좀 아직도 높긴 하지만 떨어져 있긴 하지만 유가가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한번 이제 휘발유 가격이라던가 디젤 가격이 사실상 휘발유보다 더 많이 올라갔었죠. 경유 가격이. 그런 현상들이 정말 기이하게 벌어지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가 됐고요. 그런 관심도들이 높아지고 이제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차장님 지금 말씀하실 때 네. 제가 딱 들었던 게 네. 그러니까 미국은 물론 IRA는 웃긴 게 IRA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에요. 맞아요. 근데 인플레이션 물가하고는 사실 거의 상관없고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사실 이런 거예요. 명목이 그냥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중국을 이제 하는 것 같으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사실은 현기차가 약진하니까 동맹국이긴 하지만 사실은 견제하는 거죠. 자기네 그 업체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IRA를 사실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약간 숨통 튀어주는 뉴스 나왔어요. 리스 같은 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봐줄게. 근데 그거 그냥 정말로 그냥 아유 쭈쭈쭈쭈쭈 하고 이거라도 해 하고 달래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현대 기아차 그룹이 북미에서 전체 판매되는 자동차 중에서 리스 판매 차량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5%가 3에서 5%입니다. 정말로 미미해요. 그 정도 열어준다고 해서 이 실적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사실상. 근데 이제 동맹국이기도 하고 와서 뭐 바이든이 와서 악수하고 뭐 대규모 투자 받아놓고서는 사실 뒤통수 치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사탕을 달래고 준 거고 또 이제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생산할 때까지는 최소한 뭐 지금 앞당긴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24년 말이요. 2년 뭐 걸릴 그동안에 또 미국의 국내 업체들은 시장을 또 잠식에 들어갈 거고 엄청 넓혀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테슬라도 지금 주가가 계속 떨어졌던 이유. 물론 일론 머스크의 좀 가벼움도 일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아까도 정제 사업에 대해서 돈 찍어내는 면허다 하면서 본인의 정작 전기차 사업에 굉장히 소홀한 모습을 보여줬고 거기 지분 팔아서 트위터 사고 막 이런 행태를 보였단 말이죠. 아니 뻘짓 하는 거고 그거 아니더라도 거기도 이제 보면 미국 정부도 뭐 테슬라나 이런 데 대해서 별로 좋아 안 해요. 맞아요. 그리고 자기네 기본적으로 또 고용 많이 되고 이런 게 뭐 GM이나 이런 업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업체들에게 사실 좀 그리고 테슬라의 사실 점유율은 전기차의 독보적이지만 시장이 커가면
그 판매 대수 늘어나겠지만 네. 점유율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정확하세요. 예. 근데 그거를 제가 어디에서도 말씀을 드리면 예. 테슬라 주주분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 싫어하시니까. 네, 왜냐하면 괜히 절대적인 얘기네. 판매 대수 늘어나면 실적 증가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시장 내에서 점유율이에요. 어느 그렇죠. 정도의 이 위치에 기업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우리가 아까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을 얘기했고 실적의 피크아웃, 해운주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화학주 같은 것들.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할 때는 너 계속 올라가도 돼 합니다. 실적이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전히 올라가지만 이렇게 기울기가 꺾이면서 올라가면 야, 너 피크아웃 했네. 이제 주가 떨어져야 돼. 그게 자본의 논리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김치냉장고 딤치 네. 아시잖아요. 네, 처음에 알아요. 와, 대박이었어요. 그랬었죠. 이제 김치떡 안 묻어도 되고 네. 그때 처음에는 그게 시장 점유율 100%죠. 뭐 네, 그죠? 맞아요. 뭐 그러다가 이제 쫙 보니까 삼성 LG에서 다 만들었잖아요. 지금은 아마 뭐 맞습니다. 딤치도 팔리겠지만 시장 점유율 자체가 김치냉장고의 그렇죠. 점유율이 네. 굉장히 낮을 거예요. 그죠? 맞아요. 삼성 LG가 되게 좋은 비유해 주셨어요. 그죠? 예. 아직도 선호하시는 어머님들이 예. 계시긴 합니다만 네. 요즘 신세대들이나 이런 쪽들은 삼성, LG 기본적으로 선호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의 파워가 막강하다라는 점이 결국에는 이런 완성차들에게 선두권 주자로 나섰지만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고 있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단적으로 처음에 선두권으로 테슬라가 나섰을 때는 전기차에 대안이 없었어요. 그렇다 없었죠. 보니까 네. 북미에서 정말로 점유율이 85% 이렇게까지 갔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비타 가격 상관없이 그냥 나는 전기차를 네. 타는 맞아요. 얼리 어댑터야. 네. 그죠? 뭐 그런 분들. 뭐 물세도 괜찮아. 상관없어. 물세면 큰일 납니다. 아니,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용접이 좀 땜질이 안 돼서 어때? 전기차인데 테슬라인데 네. 그 용인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럼요. 예. 왜냐하면 더 품질 좋은 자동차들이 나와서 그러니까요. 가격 경쟁을 이제 엄청나게 할 겁니다. 맞아요. 마케팅 많이 할 거고요. 그런 쪽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리튬 사업을 돈 찍어내는 면허라고 본인이 말했는데 아직도 너무 초갑의 위치,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제 쪽에 가면 사실상 어느 완성차 업체든 그냥 무릎 꿇고 주세요 해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는 안 그런 거예요. 야, 좀 가져와봐. 우리가 써볼게. 아무도 안 하죠. 다른 쪽에 팔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포드 뭐 이런 쪽들에서 엄청난 혜택을 주면서 이런 정제 캐파를 가지고 있고 한 회사들을 끌어오는 거예요. 인센티브를 주고. 그래서 수직 계열화를 시키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또 본론으로 좀 돌아오면 네, 잠깐 빠졌네요, 또. 네네. 자동차 얘기를 어쨌든 하면 네. 근데 사실 현대차나 기아 보면 네. 굉장히 뭐 코로나로 어렵고 공급망 어려워도 사실 이익 방어 굉장히 잘했어요. 맞아요. 네, 잘했습니다. 네, 매출도 그냥 매출은 크게 늘지 않았지만 줄지는 않으면서 이익 방어 엄청 잘했는데 네. 이익이 많이 낼 것 같은 갑자기 충당금 막 1조 원씩 2조 원씩 날려버리면 깎아먹고 네. 이런 또 고민이 있고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현대차나 저는 이제 정의선의 리더십을 좋게 보거든요. 네. 단기적으로는 또 허들들이 있고 그죠. 맞아요. 부품사는 어떻게 봐야 되며 전략 좀 글쎄요. 이 부품사 쪽도 일단 완성차부터. 네, 완성차부터 네.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현기차는 네. 당분간은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인한 보조금 혜택의 차별이 만약에 3월에 정말로 바이든이 그래도 우리 너네 투자 많이 해줬으니까 해줄게 라고 하면은 그땐 사도 돼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그냥 높지 없다고 않죠. 봐야 돼요. 물 맞아요. 건너갔어요, 네, 이미. 그렇죠. 네. 예, 이미 그 강을 건너갔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현기차를 우리가 굳이 양극재 소재들 그리고 부품사들 이런 쪽들이 현기차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과 조인트 벤처를 맺어서 공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현기차는 자국의 차만 그렇죠.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점유율은 분명히 떨어질 거고요. 이미 포드의 마하2 이런 쪽들에 뒤집혔어요, 점유율이. 그러면서 점유율이 지금 글쎄요, 3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점유율이 8%가 채 안 됩니다. 6월에는 9%였잖아요. 네. 그게 떨어졌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 12월 말로 보면은 6%대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고 테슬라도 70%가 이미 지금 9월 말에 깨졌어요. 근데 점유율 계속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포드 이런 쪽들 만들어서 다 팔 거니까요. 기존의 내연기관차 공룡들이고 자동차의 업력을 엄청나게 쌓아왔던 그런 기업들이에요.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도 우리 현대 기아차 요즘에는 많이 올라갔지만 여전히 저는 좀 상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 브랜드 인지도도 떨어지는데 만약에 동급의 차량이 보조금 혜택을 이쪽은 받는데 우린 못 받아. 그러면서 더 차량 가격이 비싸지게 된다. 라고 하면 과연 소비자들이 이쪽을 선택할 거냐라는 문제가 일단 첫 번째고요. 짧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환율 효과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환율 효과를 굉장히 크게 작년에 그렇죠. 받았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 물가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킹달러 현상도 같이 꺾이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환율 효과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다가 세 번째는 인센티브 효과예요. 북미에서 차를 팔기 위해서는 딜러들한테 이것 좀 팔아줘라고 하면서 네. 인센티브를 예전에 많이 줬어요. 근데 인지도가 올라가고 선택의 폭이 좁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현기차를 선택을 했단 말이죠. 6월까지. 그래서 굳이 인센티브를 딜러들한테 많이 안 줘도 전기차 좀 제발 이쪽으로 공급 좀 해줘봐. 우리 테슬라밖에 팔 게 없어. 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안 주고 그런 효과들이 영업이익으로 많이 반영이 됐어요. 다시 근데 인센을 좀 더 줘야 될 구조가 됐구나. 그렇게밖에 네, 안 되죠. 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차종들이 그러게요. 나와 있는 상태인데 네. 니네 보조금 혜택도 없네? 비싸네? 우리가 이거 팔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이제 인센티브 좀 줘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게 전부 다 실적을 깎아먹는 요인들이 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충당금 요인들은 물론 일회성으로 일어났어요. 예. 근데 추후에도 반영이 또 될 가능성들, 또 새롭게 일어날 그렇죠. 가능성도 몇번 배제할 수는 그랬잖아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완성차를 누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혹시나 조금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네. 보조금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보자.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네. 부품사들도 좀 접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현기차에만 매출 구조가 집중된 쪽들은 조금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전 세계적으로 다 공급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서 만도라던가 아니면 현대모비스 같은 쪽들이 물론 현대모비스가 이런 쪽들의 매출 비중이 높긴 하지만 다른 완성차 쪽도 다 공급을 해주거든요. 그런 쪽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